근데 갑자기 장소를 바꿨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주최 측에 정말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예정이 없던 대관료를 100만 원 내게 됐다고요.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가는 길에 저기 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있어서 좀 두고 가셨어요. 이따가 진짜 준비 좀 하세요. 돈이 남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거든. 저도 지나가다가 남는 게 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시가 정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많은 변화를 했군요. 제가 얼마 전에 박영순 시장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갑자기 쎄해져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저 뒤에 분들이 앞에 자리가 꽤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사실 시커먼 데라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꽤 많이 비어 있으니까 앞으로 오십시오.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이 진짜 많이 좀 지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만 하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또 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저한테 오늘 배워가지고 논문 쓸 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힘을 얻고 또 교감하면서 또 자신감도 좀 키우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까 소개 마련했었는데 이게 좌냐 우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수냐 진보냐 이런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각 동네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카페니 이런 데서도 뭐 자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뿌리가 뭘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죠.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이 뿌리가 진짜 뭘까? 제가 얻은 결론은 불공정함에 대한 저항, 공정한 질서에 대한 열망 이런 거.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온갖 법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강자들일수록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을 잘 안 지키는 게 돈 버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대개는 잘 지키거든요. 이 법을 잘 지키는 게 손해를 봐요. 이게 전에는 좀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번에 아예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대표적인 게 이재용 상속에 우리가 돈 모아줬다는 사실이죠.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정말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한 달에 뭐 몇만 원 또는 십몇만 원 이렇게 국민연금 내고 있잖아요. 정말 힘들게 쌓고 있는데 아니 이 인간이 순식간에 자기들 재산 한 10조 원 이렇게 마련하면서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자기가 아버지 이건희의 지위를 상속해서 삼성그룹의 재벌 총수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도와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총장님도 국민연금 드세요? 축하드립니다. 본인도 내셨어요. 국민연금 드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다 도와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돈이 남아서 도와주시죠?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남으니까 도와줬지 뭐 아시는 것처럼 재벌 체제라고 하는 게 이게 노력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요. 돈 버는 방법이 가장 다양한데 국가에 우리가 함께 내야 될 부담을 보통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그룹의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전체로 엄청나죠. 그런데 이거를 상속을 하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 내고 제일모직 주식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에버랜드하고 희한하게 가지고 온 거야. 막. 맨날 붙였다 띄다 붙였다 띄다 한번 붙였다 띄면 이거 커져 있어요. 이상하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뭐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해가지고 결국 제일모직이 23%인지 한 지분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한 4% 정도 갖고 있습니다. 4.26%인가 25%인가 그런데 요거 한 요즘 돈으로 하면 요즘 시세로 하면 10조 원 정도 10조 원. 근데 이게 4% 지분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가져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쓰던 수법으로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붙이는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철석 붙여가지고 주식을 통합을 해버리면 거기 자기 지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삼성물산의 지분이 사실 자산 가치가 제일모직에 비하면 훨씬 많거든요. 근데 희한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된 주식 가격으로 뭐 통합을 한다, 비율을 정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물산 주식이 계속 떨어져. 제일모직 막 올라가. 그러더니 어느 날 합병을 하는데 엘리어트라고 하는 외국 투자 사업이죠. 삼성물산 주식을 줬는데 딱 들고 보니까 아니 삼성물산 주식 가격이 실제 이만큼인데 자꾸 떨어져 이만큼으로 합병을 한다니까 반대를 했어요. 이 자산 가치와 실질적인 주주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엘리어트는 그리 많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거든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보니까 남의 얘기 같죠. 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의 것, 여러분의 것이죠. 여기에다가 국민연금 손해를 보는데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럼 예를 들면 뭐 통합, 병합 비율이나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 찬성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하고 이재용이 만나죠. 그리고 그 머리 좀 벗어진 그 누굽니까 복지부 장관 그 사람이 막 밀어가지고 결국 찬성을 했죠. 찬성을 하는데 그 결론은 이재용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합병하는 바람에 삼성물산 주식 17%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확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한 1조 원 가까이 이익을 보내, 직접적 이익만. 그 차익 손해를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에서 한 5, 6천억을 보게 됩니다. 축하드려요. 이재용이 도와주느라고.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소위 총수가 되는, 실질적인 오너가 되는데 여러분이 돈을 한 5, 6천억에 해주신 거죠. 우리가 뭐 돈이 썩어나니까 막 도와줘도 됩니다. 그죠? 표정이 왜. 그래요? 기분 좋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보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가지고 있는 4.25% 10조 원의 의결권을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삼성그룹의 진짜 주인이 되버렸어요. 세금 한 푼 안 나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다 탈법 불법이라는 거죠. 범죄행위죠, 그죠? 국민연금 이렇게 하도록 한 거 배임죄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배임죄. 지금 당장 문영구하고 그 공무원 인간들 싸그리 잡아서 배임죄로 전부 구속시켜도 됩니다. 근데 이거 가만 안 두고 있어요. 왜? 요거를 건들면 삼성그룹이 같이 가요. 근데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 같습니까? 진짜 권력자. 정치인? 새누리당? 아니요. 진짜 주인은 경제 권력, 재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아니, 박근혜하고 재벌들이 만났어요. 재벌들이 돈 달라니까 막 줬어. 막 몇십억씩. 그리고 재벌들이 이런저런 밀어냈어요. 뭐 사면해주세요. 면세 좀 한 번 더 해주세요. 뭐 무슨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해줬잖아요. 그죠? 그거 해줬어. 그럼 뭐예요? 뇌물죄지, 뇌물죄. 만약에 이재명이 그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이가 우리 또 관내 사업하는 사람이 와도 이재명 시장님, 우리 어디 땅 있는데 땅 용도 변경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내 아는 여기 우리 형님이 만든 요 회사에다가 50억만 주세요. 그거 줬어요. 그리고 용도 변경 해줬어. 죄돼요, 안 돼요? 당연히 죄돼요. 제가 그랬으면 바로 잡혀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걸 뇌물죄로 적용을 하게 되면 준 사람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뭘로 정리를 했냐면 직권남용으로 강요했다. 재벌들한테 강요해서 돈을 뜯었다. 이걸로 지금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은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면 처벌이 안 돼요. 검찰권이 재벌을 위해서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정치인도 아니고 국민은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나요? 혹시 진짜 그렇게 착각하고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정치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재벌들입니다. 이 재벌들 무섭죠. 제가 지금 맨날 갈 때마다 이재용 구속 이런 피켓 들고 그러거든요. 내가 어느 날 없어질지도 몰라. 제가 어느 날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 마티즈 타고 무슨 그 번개탄 피워놓고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소나무에 넥타이로 목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티즈 싫어한다. 두 번째, 그 번개탄 싫어한다. 제가 옛날에 해봤는데 저는 연탄불에서도 번개탑은 안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난 목 매는 거 싫어한다. 네 번째로 교통사고는 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 수행팀들 보고 외딴 길도 다니지 마라. 가능하면 차 많은 데로 다녀요. CCTV 있고 이런데. 그래서 외곽도로 잘 안 다니냐고. 그렇게 마음먹거든요. 괜히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난 아닐 거라고 보지만 주진우 기자가 그 얘기를 자주 하죠. 주진우 기자하고 김어준 총수를 제가 가끔 만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화로 말을 안 해요. 꼭 만나서 얘기해요. 바빠 죽겠네. 만나도 이런 건물 안에서 안 만나고 꼭 길에서 만나요. 길에서.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몇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왜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이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과 관계된 취재를 하려고 하면 죽어 있더래요. 다 자살했다고 돼 있고. 제가 좀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얘기가 해보려면서 했는데 이 나라의 진짜 권력자들은 재벌. 근데 재밌는 거는 정치인들은 계속 바뀌죠. 이렇게. 정치 세력도 바뀌어요. 안 바뀌는 진짜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광화문에서 공개에서 열심히 싸우지만 첫 번째 나오고는 박근혜 퇴진, 더하기 구속, 처벌, 범죄를 저질렀어요. 두 번째는 몸통인 새누리당 해체는. 세 번째 재벌 해체. 그래서 요즘은 이 경제 권력을 해체하고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주로 요즘만 하죠. 근데 이건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이런 논쟁이 가끔씩 있는데 제가 경제 영역에서 좀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정리해서 저는 공정국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공정한 나라. 모든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는 공정, 처벌 영역에서 소위 사법 영역에서는 공정, 행정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도 공정, 복지 영역에서도 공정하게, 뭐든지 공정하게. 여러분이 바라는, 진짜 바라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남의 거 뺏어서 막 갖다 주길 바라요? 전혀 아니죠. 그냥 우리가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식들도 기회를 누리고 꿈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뺏어가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시대의 화두인데 불평등, 불공정, 그로 인해서 생긴 이 엄청난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와 역량이 고루 분배되면서 그 자원과 기회와 역량이 실제로 제대로 효율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국가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회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다 특정 소속 다 가졌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기회 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를 노리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 여러분들한테 오로지 위기만 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위기만 올 때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쭉쟁이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이걸. 이 쭉쟁이 속에는 먹을 게 자꾸 있긴 해. 근데 요거를 어떻게든 까가지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면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기회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경쟁 자체가 전혀 안 공정해.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 실제로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경쟁, 불합리한 경쟁이 아주 그냥 보편적입니다. 특히 힘센 사람, 힘센 기업, 힘센 집단, 많이 가진 자,
이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죠.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요. 내가 뭘 좀 해서 뭘 열심히 만들어 개발해놓고 뺏어가버려요. 뺏겨버려요, 뺏겨. 특히 기업 영역이 이런 게 많아요. 우리는 뺏길 것 없어서 잘 안 뺏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뺏기고 있냐면 주로 노동을 통해서 뺏기고 있어요. 네? 하지 말라는 52시간 이상 초과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1.5배, 8시간 이상 일하면 1.5배 주라고 노동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1.5배 못 받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안 주잖아, 이런저런 핑계로. 뭐 계산을 희한하게 해. 그걸 노동법에 위반되는 통상이익은 계산 방식을 강요하고 있죠. 정부가 기업을 편들어가지고 노동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돈과 노력에 애쓰도록 지금 하고 있죠. 뭐 이런 거 뭐 수태 대표적인 건 비정규직. 아니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보수가 다릅니까? 원래 서양 사회들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고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사람하고 고정적이지 않은 임시 일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일하면요, 임시로 일하는 사람 보수가 더 많습니다. 이 중에 호주나 미국 갔다 오신 분, 해외도 한번 못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취업하면 어때요? 고정된 사람보다 월급을 더 줍니다, 보수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실제 공정한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반만 줘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합리하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좀 더 연원으로 가면 평등권이라고 하는 헌법에 위반되죠. 평등이잖아. 아니 우리가 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고용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는데 왜 보수를 계약서의 형식 차이 하나만으로 왜 덜 받습니까? 그것도 반밖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불법 위헌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느끼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당한 경쟁을 통해서 느끼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입니다. 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무슨 집에 먹이로 알고 있어, 먹이. 대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기업 간의 경쟁력이 커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우리 하청업체도 있다. 우리나라는 다 중소기업도 하청 계열화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납품업체 보고 여기 생산성 개선이 좀 됐네. 전에 납품 개당 5,000원 줬는데 이 사람이 생산한 옛날에 4,500원 했는데 요새 보니까 4,000원이야. 그 다음에 막 노력해요. 기술 개발도 하고 그리고 다음 달 500 깎고 지금부터 다음 달부터 4,500원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 근데 울명이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문제 제기하면 납품 안 받아요. 근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징벌배상도 해야 되는 불법인데 근데 이걸 만약 문제 삼아가지고 법원으로 가죠. 검찰에 고소했어야 되는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기술개발 막 했는데 그 원래 미국 같은 데는 벤처 기술 기업들이 벤처 해가지고 성공하면 그걸 막 몇 조 원씩 몇 천원씩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착하고 돈이 많아서 사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더 착합니까? 근데 우리가 더 나쁘지 않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법을 어기면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예요. 고의로 법을 어겼다 알면서 과실로 어긴 것도 엄청나게 제재겠지만 고의로 어겼다 그러면 그 형사처벌 외에 징벌배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완전히 거덜이 나버려요. 그래서 위반할 생각을 안 해요. 사는 게 싸요. 100건을 훔쳤다가 한 건 걸리면 100건 값이 날라가. 아예 그럼 훔칠 생각을 합니다. 훔쳐가길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대박이다, 대박. 우리 왜 가끔씩 영화에 보면 회사가 고의로 고용관계에 불법을 저질렀느냐가 막 재판하는 장면 나오죠. 고의로 노동자를 괴롭혔다. 고의로 무슨 다른 회사를 괴롭혔다. 고의로 무슨 법을 어겼다. 이러면 곱하기 수십, 수백, 수천 배 징벌배상을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예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누가 좋은 프로그램 하면은 싹 뺏겨버려요. 애들 가져가라. 싹 뺏겨버려요. 영 안 뺏긴 게 아니면 월급 한 달에 2억씩 줄게요. 데려와가지고 그냥 핵심자 빼가지고 다 뺏겨버려요. 그럼 뺏긴 사람 열받죠? 불법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고소를 합니다. 형사처벌해요. 그러면 한 2, 3년 동안 조사를 해. 그때 가서 무혐의야. 지쳐 나갔다 했다가 힘없을 때 죄 안 돼.
뭐 이미 있는 기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억울해가 또 미사재판하죠. 법원은 좀 괜찮아요, 검찰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재판하고 이기는 한 3, 4년 걸리고요. 대법원까지 가면 보통 한 10년 걸려요. 10년 후에 이기면은 그때까지 그 기용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이겨가지고 다시 돌려받아 보니까 아무 짝이 쓸모없는 기술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재벌이니 뭐니 막 고소하고 이래봐야 뭐 공소시효 지났다 그러고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냥 아 이거 담당자가 이거 실수했다고 아무나 지금 담당자한테 벌금 몇 분대를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훔치는 게 너무 쉬워요. 남의 거 뺏는 게 너무 쉬워. 이런 나라에서 뺏어요, 안 뺏어요? 정말로 서글픈 게 얼마 전에 제가 그 유럽계 한국적 기업이었는데 여기가 유럽에서는 정말 평판이 좋은 회사였습니다. 뭐 공익기업도 잘하고 법 잘 지키고 뭐 이런 회사인데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알 겁니다. 누군지. 여기서 계속 노조를 탄압하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 왜 그러냐? 니네 나라 유럽의 딴 나라에 가면은 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왜 한국에 오면 이렇게 노조 탄압하고 막 부당행위하고 이러냐?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한국에서 그거 해도 되잖냐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걸려봤자 벌금 몇 푼 내면 되고 그게 훨씬 더 이익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딴 데 가면 그 법 어기면 자기들 완전 쫓겨났더니 망해버리는데 여기는 법을 어기는 게 훨씬 벌금이나 제재보다는 훨씬 이익이 훨씬 더 몇십 몇백 배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안 웃기냐고 그러더래요. 이게 우리나라죠. 그냥 공정한 경쟁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힘센 기업들이 무슨 짓을 해요? 그 말로 해. 그러니까 저 깔려있는 우리 먹이들이 막 열심히 모아놓고 그거 골로 뺏어오면 되는데. 좀 모았어요? 좀 모으셨어? 그러면 저리 나가. 이렇게 뺏어가는 거. 다 항의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이걸 제재할 과 권력조차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 장악으로 평소에 뭐 이거 돈도 좀 주고, 평소에 뭐 공도 좀 치고, 필요하면 정치 자금도 좀 주고, 이 관리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정치인들이 걸렸다. 아니 뭐 지금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정치자금 1,000만 원 받는 것까지 입건을 안 하는 게 관행이에요. 1,000만 원까지 다 주는 거야. 1억 넘어야 무서워. 1,000만 원부터 정식 입건. 그러니까 300, 500 이런 거 받아도 걸려도 괜찮아요. 물론 나처럼 윤놈 걸리면 무조건 그건 잡힌 거지. 나 같은 경우는 너 10원 받아도 걸리는 거야. 10원 받아도. 내가 지금 트위터 많이 했다고 지금 검찰에 걸려가 수사받고 있다는 트위터 많이 했다. 우리 같은 사람 하면 안 되죠. 그냥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그걸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또 300만 원씩 받으면 안 걸리죠. 근데 계속 쌓아. 이 캐비넷에서 300만 원, 저 캐비넷에서 저 사람한테 받으면 500만 원, 저기 받으면 700만 원. 필요하면 개겨. 이러면은 이거 합치면 1,000만 원 넘죠. 합쳐버려. 이게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동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근본은 바로 돈이죠, 돈. 이 돈이 매수한 돈이죠. 돈 많아요? 없어요? 오늘 딱 돈 얘기해서 진짜 신경질 나겠는데. 네, 제가 돈 얘기 너무 해서, 너무 돈 하나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배하는 실제로 재벌인데, 이 재벌들이 부당한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고, 또 이런 아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는요, 무슨 재벌 가보니 애 낳았다는 소리 들으면 제가, 이 또 하나, 또 누가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걸 태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먹을 거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산소 가면 아깝죠. 그래서 뭐 합니까? 회사 하나 만들어요. 우리 넷째 딸이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사위 왔어요. 그냥 분갈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냥 주긴 아깝잖아. 세금 내야 되잖아요. 회사 하나 만들어. 그런 다음에 온 계열사를 통하니까 다 그냥 밀어줘요. 소위 일감 벌어요. 그러면 회사 한 개가 갑자기 5천만 원 뭐 매덕 주고 만들어내다가 갑자기 막 수입이 1년에 몇십억씩 나. 그럼 증자하고 또, 그럼 몇십억 나. 또 증자하고 또. 그런 다음에 계속 일감을 몰아주니까 코스닥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하면 뻥 튀게 돼요. 그럼 갑자기 몇백억, 몇천억 부자가 돼요. 요 사이에 국가에는 세금 한 푼 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영영 두고두고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가문을 만들어줘야지. 새끼 재벌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거기에 또 출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뭘 먹을까? 저번에는 우리가 빵집을 싹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먹을까?
저번에는 통큰 치킨? 그거 한번 먹으려다 보면 좀 체했어요. 다방도 먹었지, 그 슈퍼도 먹었지. 이제 미용실 할 겁니다. 미용실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들 곧 삼성 미용실 이런 거 곧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영역이 또 그 동네로 가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기술 개발을 하거나 팔로 개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불쌍한 서민들 거 그냥 그저 뺏고 중소기업 뺏고 저런 애들 창업하는 거 뺏고 이래가지고 먹고 사니 중소기업이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중소기업은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왜? 차라리 그러느니 요 원청회사 재벌 대기업의 구매 담당한테 술 사주는 게 더 나아. 그래서 강남에 가가지고 룸상에 술을 사주는데 여러분들은 못 가죠? 가시는 분 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상 쓰는 분도 있네. 네. 거기는 요새 소위 룸사롱이라고 해 장사가 안 되는데 되는 데는요 뭐 무슨 몇 천 명 뭐 이렇게 되고 엄청나게 그래. 난 못 가봤는데 거기에 가서 로비를 하는 게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보다 자기 기업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이게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무슨 기술 갖고 능력 있는 이 젊은 기술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선배한테 첫 번째 듣는 충고가 그거예요. 한국에 가지 마라. 미국이나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유럽으로 가. 거기 가서 창업해라. 우리나라 가지 마라. 하면 뺏긴다. 이러니 나라 전체가 폭삭 많이 가는 거예요. 경제 영역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불공정한 경쟁이죠. 불법적인 착취. 노동자들 가까이 있지만 이 노동자들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노동법을 제일 많이 어긴 데가 어딘지 압니까? 이 재벌 대기업들이에요. 파견근로 금지되어 있는데 사내하청이라 그래가지고 어디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 책상은 내가 고용하는 사람이 저 책상은 다른 회사 직원이에요. 사내하청. 옛날로 치면 과장, 팀장 이런 사람이 사장이라고 자기 사업자 등록해놓고 회사 안에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 직원이야. 지휘복종 받죠. 위에서부터 작작작작. 근데 법인만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과장, 옛날 과장이 다 회사 사내 사장이에요.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법원에서. 누가 그 사내하청에 고용된 사람이 현대자동차거든, 현대자동차. 불법이다. 나 직접 고용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 10년 만에 대법원까지 이겼습니다. 10년. 이겼는데, 그 사람만 해주고, 딴 사람 안 해주고. 하려면 너도 재판해가지고 와. 그러면, 이 노동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부가 뭐 해야 돼, 노동부가? 너 일로 와봐. 너 노동부 어디지? 이러면, 그걸 혼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사처벌조항인데, 너 실제 사장, 일로 와보시오. 그래가지고 수갑 채워요. 수갑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나는 수갑 제일 채우고 싶은 사람이 박근혜야. 내가 수갑 좋아한다고 나보고 뭐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죄 지은 사람한테 수갑 채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보고 과격하다던데 아니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조직범죄의 두목이 밝혀졌는데 대통령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까? 오히려 권력이 클수록 책임이 커진 거예요. 그죠? 권력이 크기만큼 책임이 커지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더 화끈하게 더 큰 수업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나올 때 순찰차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의리의리한 거 대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보통 그 강도 잡을 때 순찰차 있잖아요. 경찰 둘이 너 기다리고 있다가 저 나온다. 수갑 딱 채워가지고 그냥 하면 인권 침해니까 수건 줄줄 말아서 이렇게 해서 끌어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죠? 시원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약속한 법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지켜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요. 이건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기면 너 감옥을 보낸다. 우리가 약속한 형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태 그것도 악질적인 방법 어겼으면
시민들보다, 보통의 사람보다 훨씬 더 세게 처벌해줘요. 그게 책임 아닙니다. 그래서 대기업 재벌들이 사내 하청, 그거 불법 저지르죠. 분명히 52시간씩만 일하고 52시간 이상 일하면은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52시간씩 이상 일하는 사람이 무려 367만인가 그래서. 네? 근데 주로 어디냐? 대기업. 왜냐면 중소기업은 일거리가 없어.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주로 대기업들이 그러는데 이 367만 명 정도의 52시간 초과이라는 불법적인 노동 부분을 정식으로 고용을 하면 52시간까지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면요. 최하 20만 개에서 최대 80만 개까지 일자리가 순식간에 생깁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일자리 고민할 거 없어요. 야, 52시간 일하는 거죠. 앞으로 하면 그 회사 가짜 바지 사장 말고 진짜 사장, 즉 재벌 대장님, 진짜 사장 잡아다가 청사처벌 한다. 그래가지고 수갑 들고 딱 그거 한번 줘보세요. 할 수 있겠나? 근데 진짜 의기죠. 한 명만 대표로 잡아다가 근로기준법이요. 근로기준법이 그 처벌하게 됐으니까 구속. 이때까지 왜? 위반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로 너무 크게 했으니까 구속해야지. 말을 해도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상습적으로 위반하니까 형사처벌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구속영장 쳐가지고 다 수갑 채워가지고 간다고 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싹 없어지고, 그럼 우리가 일자리가 바로 채 한 4, 50만 개 생겨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4, 50만 명 일자리가 대기업에 생긴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거 있습니다. 이 노동부가요, 분명히 노동부에 일주일에 5,8,40시간, 주 12시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이상하게 지 마음대로, 제가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노동법 좀 연구했어요. 내가 노동자 출신이라. 이상하게 뭘 꼬이가 막 해석을 하더니 60시간까지는 일시켜도 된다고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정부가 4대 개혁, 노동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0시간 늘리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몰랐죠? 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에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을 안 해요. 노동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잘 안 받아들여요. 혹시 빨갱이라는 느낌을 줄까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로자 그러면 좀 괜찮아요. 많이 편해. 노동자 그러면 왠지 많이 불편이죠. 근데 근로자가 뭔지 압니까? 천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 이 근자 무슨 근자인지 알죠? 그 근로자입니다. 고급 근로. 나라의 은혜를 갚고 천황에게 보훈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노동자란 말을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왜? 빨갱이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인가 그랬는데, 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고 다니까, 저 대선 뭐 한다는 인간이 초작좀 빨갱이 소리 들을 얘기 자꾸 하냐고. 근데 이걸 알아야 진짜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노동자의 원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이 노동부가 노동자 편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어요. 이거 있어요. 또 중요한 건, 이 근무 시간이 이렇게 장기간 근로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죠. 아니, 왜냐면 기업이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데, 그걸 자꾸 초과 근로 시키고 연장 근로 시키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멕시코가 제일 일을 많이 하는데, 좀 후진국 아니에요? 멕시코도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보다 1년에 2.5개월 정도를 더 일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2.2, 2~3달 가까이 일을 더 합니다. 그런데 보수는 OECD 국가의 평균 시간당 임금의 3분의 2만 먹고. 그러니까 이 일을 막 엄청나게 오래 하는데 받는 건 별로. 대신에 이렇게 마구 노동자들 일시키면 누가 돈 벌어요? 재벌 리턴을 보고. 근데 여기 또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웃긴 얘기인데, 이거 더 웃겨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초과 근로라면 1.5배를 주게 되죠. 그죠? 원래 주는 보수의 50%더 줘라. 할증해서 줘라. 이게 노동법이에요. 역시. 그런데 왜 대기업들은 1.5배를 주면서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연장 야근 특권을 시키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저기 한번 당해보셨나 보다. 여러분들 잘 기다려보면 알 수 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1.5배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받는 평균적인 임금의 0.8배를 받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8시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받는 보수의 1.5배가 아니라 0.8배를 받아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월급을 안 주고 다 상여금으로 주고 있어요. 상여금이 월급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상여금을 또 싹 빼버린 거예요. 빼고 그냥 통상적으로 주는 것만 따지니까 1시간당 2만 원이라면 그 상여금 포함해서 연장근로 할 때 상여금이 그거에 더 주지 않으니까 1.5배에 봐야 1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잔머리로 통상임금에서 보너스를 싹 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법원이가 재판하면 이겨. 근데 이긴 사람만 줘. 이겨온 사람만. 근데 이기는데 보통 4~5년 걸려요, 역시. 4~5년 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면 3년 지나면 임금 시효가 소멸합니다. 그러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걸 노동부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노동부가 또 반대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통상임금 1.5배 산정의 기준이 된 이 통상임금을 그런 거 빼도 된다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너무 좋아. 왜냐하면 노동법 위반되긴 한데 노동부가 시킨 걸 했으니까 책임을 안 줘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노동부가 처벌하는 데인데. 이러니까 계속 바뀌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 힘없는 노동자들 이걸 전부 다 진짜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국가하고 같이. 정부와 재벌이 손잡고. 이런 부당한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니 이게 노동자들이 살 수도 없고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9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국민 총생산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몫에 거의 다를 기업이 다 가지고 그것도 재벌이 다 가지고 그러다 보니 재벌 창고에 뭐 10대 재벌 창고에 뭐 550조 뭐 30대 재벌 창고에 750조 현금을 쌓아놓고 쓸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해도 국민이 주머니가 되어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게 총 수입이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율은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주머니가 돼요. 근데 이걸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경제는 온 국민이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국가의 기능은 약한 사람을 구축해서 강한 사람 지 마음대로 못하게 어떻게 하고 같이 살게 하는 게 국가의 기능이잖아. 우리가 그거 하라고 뽑아놨지. 너 힘센 사람 편 들어가서 우리 쪽쪽 빨아먹으라고 뽑았어요? 아니죠. 열받죠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이 약자들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벌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 노동권을 강화해야 된다.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법을 어기는 데서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진보, 좌파, 빨갱이 돼요. 보수란 현재 우리가 합의한 법, 합의한 가치, 우리가 존중하고 이미 있는 원칙,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걸 보수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죠? 진보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 원칙, 가치 이런 거 말고 새로운 질서나 원칙,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꾸자는 쪽을 진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바꾸자는 게 있어요, 없어요? 법대로 하자고 제발. 네? 법대로만 해도 이 나라가 지금보다는 몇 배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 공정한 나라, 법이 지켜지는 나라 이런 거 만들자는데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해야죠. 네. 그랬더니 저보고 지금 제가 요새 사진은 뭐 보수 언론들 이런 데하고 논쟁을 많이 해요. 논쟁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 공격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당신은 복지를 많이 해야 된다. 복지.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내가 굉장히, 그러면 내가 지금 볼까? 내가 잘 고민해본 적이 있는데, 결론은 역시 내가 보수가 맞아. 뭐냐면, 자,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가는 건데,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정부 수립 당시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놨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헌법에 이래서 되어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반대로 국민은 뭐예요? 국민은 국가의 복지 증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 반대는 뭐예요? 누군가 권리를 갖죠? 국민이 복지를 확대를 요구할 권리가 있죠. 이게 이미 헌법전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잘하는 게, 보수의 진보예요. 보수적 가치죠. 그래서 제가 성남에서 몇 가지 하죠. 진정한 보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옆에 문재인 후보가, 아니, 증세도 안 하고 돈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공약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공약서를 이만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했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은 그러니까 대통령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였는데. 결국 이리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러고도 우리가 찍었잖아요. 이 중에 찍은 사람 있을까요? 없는 사람 다 찍었다고 해야 돼. 야간에. 그건 이미 우리가 합의한 가치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제가 취임할 때 막 부채가 무슨 땅값 안 준 거, 시청사 땅값도 안 주고, 구청사 땅값도 안 주고, 무슨 뭐 판교 특별회계 거기다 5,400억 있던 거 홀랑 빼다가 다 써버리고, 지금 이래가지고 보니까 6,500억인가 600억인가 이렇게 외상값 깔려놓고 갯돈 다 써버리더라고. 갯돈 조이는 거야 누구한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완전 망했네 이거. 저는 한 2,000원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6,500억. 이 1년 예산의 절반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소리야? 지금 당장 못 갚으니까 나는 저리가. 뭐 약간의 효 요소가 있죠. 법률상 모라토리엄은 아닙니다. 나눠서 갚겠다. 시험을 겠다. 그러는 다음에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예산을 깎고 쥐어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빚 현금으로 4,000억 정도 갚고 그다음에 복지를 확대해줍니다. 복지를 확대해서 1년에 한 몇 천억 정도. 여러분도 청남으로 이사하고 싶죠? 그래도 오지 마세요. 좀 다른 종기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이 동네에서 잘 보더라고. 성관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서 나오냐? 잘 통곡 예산 쓸데없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죠. 성남에 가보시면 알지만, 성남에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새 걸로 안 합니다. 걷어냈다가 다시 재활용 못하는 깨진 것만 교체해. 바닥 다시 판판하게. 도로 아스팔트 일률적으로 쫙 가는 거 안 합니다. 해진 부분만 떼고. 내가 처음에는요, 이것도 막 떼우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검사하고 떼우었어. 그래서 요거 떼우고, 요거는 하지 말고. 그래서 몇 번 했어요. 하지 마라. 나 갑자기 앉아가지고. 그래, 이거 진짜 심각해요. 그거 떼우세요. 떼우는 거 좋잖아. 이렇게 가로세로 1m, 50cm 떼우고. 성남에 가면 떼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떼우고. 토목공사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이러니까 실제 예산이 확 줄어요. 그때, 그전엔 공사 예산이 막 이만큼이었는데 확 떨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증세, 지방 살 때는 증세 못하니까. 없이, 노인복지. 제일 그냥 노인 일자리. 이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전부 다 종이 주소를 달렸는데 요새는 종이 주소 옛날 한 20만 원 벌었대요. 요새는 종이값도 떨어지고 주소도 너무 많아가지고 종이가 없대요. 또 5만 원도 벌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종이 중사. 노인 빈곤이죠. 전에는 노인들 주소 한 20만 원씩 생겼대요. 근데 종이값도 떨어지고 거기다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종이도 없고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돈을 잡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띠들로 왔다 갔다 하면 10만 원 주는 거예요. 한 달에. 1년에 9개월. 이런 것도 좀. 보육복지. 애 키울 때. 우리 성남에는, 여기 우리 어머니들 말이시죠? 자랑해야지, 이럴 때. 야구 이렇게. 그 어린이집에 시립 어린이집 가면 좋죠. 국공립. 근데 그거 얼마 없어가 떨어지죠.
근데 떨어져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에 가면 돈을 더 내야 돼. 이거 진짜 미치고 발작 뛸 일입니다. 열받게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돈을 내도 국공립 가는 게 좋은데, 국공립 떨어졌는데 민간에 가면 차액 보험료라고 해가지고 7만원 가까이 더 줘야 됩니다. 얼마나 열받아. 그래서 제가 성남에서 그 차액 보험료를 다 내주고 있죠. 열받지 마시라고. 그때만 하는 거 아니야? 많이 하는데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보육교사들도 한 달에 한 10만원에서 10만원씩 더 줍니다. 안 되고. 1년에 한 100, 한 2, 30만원 더 받죠. 왜? 너무 보육교사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애를 괴롭히자고. 사실 짜증나니까. 아니, 내가 그 심정을 이해는 하는데 올려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내 심정 이해한다. 나도 내 자식 키울 때, 저 아들 키우는데, 어우, 이렇게 좀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때린 일도 있어요. 비밀이야. 근데 남의 애를 하루 종일,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섯 명, 10명씩 막, 1년 내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면 짜증이 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즐거운 마음을 이란대요. 그래가지고, 뭐 몇십억 들어갑니다.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 그러지. 근데 그런 것도 올려주고. 그래서 성남에서 보육교사 보기 쉬워요. 되게 좋아해요. 성남에서 뭐 때렸다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어저갔다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근로 환경이 문제돼요. 근데 교육복지. 우리 지금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똑같은 사람 키우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안 되잖아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사교육비. 자기가 돈 들여 사교육을 하니까 돈 많은 집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이게 교육 과정이 사람들을 평등한 기회를 노리는 그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부와 지위가 상속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200억 정도, 올해는 200억 정도 들어간대요. 2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체험학습, 토론수업, 특성화수업, 음악, 체육, 뭐 이런 취미활동 이런 걸 다 시킵니다. 시도. 야구는 박수 한번 치세요. 장애인, 보훈복지, 보훈. 우리나라는 정말로 심각한 게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전혀 인정해주자. 이게 이 소위 보수라고 하는 이 보수 아닌 그냥 이 보수 아닌 인간들이 보수인 척하면서 맨날 애국 보수래 애국 배수. 태극기 막 두르고 다니면서 애국 보수하는데 실제로 뭔 짓을 하고 있냐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전혀 기리지 않습니다. 예우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줘요. 보훈수당 언제 만들었어요? 참여정부 때 만들었어요. 근데 맨날 그거 까더라고. 그리고 성남시에도 보훈수당을 5만원씩 더 주고 있어요. 한 달에. 1년에 60만원씩 더 주고 있어요. 저번에 어떤 녀석이 저한테 트위터로 막 공격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은 청년들한테 말이야 50만원씩 주고 그 돈으로 우리 국가유공자한테 돈 좀 줘라 뭐 이랬길래 내가 우리는 이미 보훈배당 청년배당 말고 보훈배당 60만원씩 하고 있다 야구를 했죠. 이건 다 바보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이제 청년배당 그 다음에 뭐 무상교육 지원 내년에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교복 무상으로 주려고 예산 올려놨어요. 근데 얼마나 되니까 30억. 이 30억은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보고 이런 요구를 했어요. 작년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건설업체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토목업체들이 어렵다고 하니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사비보다 7%씩 더 많이 주라고 저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아니 우리가 낸 세금을 왜 건설업계에 줘야 되는데? 황당하죠? 이게 전국의 자치단체 지시가 들어가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는 것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성남이지. 근데 다른 자치단체 거부를 못합니다. 재정적으로 불이익줄까 봐. 그리고 혹시 괴롭힐까 봐. 성남은 나오는 순간 우리 거부. 얼마를 아꼈냐 1년 만에 74억. 그 차익 74억. 그런 짓만 안 하면 교복 주고도 떡을 치고 남는 거예요. 이게 살림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복지를 확대하는 게 멀리 돌아왔네 자랑하더라고. 이 복지를 확대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국가안보 질서 유지라고 하는 필수 비용 먼저 지출해야 돼. 이 영역에 필요하니까 먼저 지출한 거 맞는데 가능하면 비용을 적게 쓰는 게 살림 잘하는 거죠. 근데 많이 쓰는 게 좋아요. 표정이 없게.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전투기 사오는데 전투 못하는 전투기 사오면 좋아? 아니죠. 근데 지금 정부가 전투 못하는 전투기 사왔어요. 알고 있어요? 8조 원 주고 사오는데 유시간 바로 핵심 기술이 없대요. 핵심 기술이 없는 차세대 전투기를 8조 원을 주고 사옵니다. 별로 안 놀래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다. 혹시가? 전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전투기인데 차세대 전투기인데 폭탄 들고 있던 들이 이렇게 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주기죠. 에? 전투가 안 돼. 핵심 기술이 없어요. 알고 사왔다는 거 아닙니다. 그 핵심 기술 탑재 안 한 전투 차세대 전투기 사오기로 양해하고 계약하고 8조 원 계약했어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대잠 헬기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 헬기가 날아가가지고 공격하다 되돌아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최고 시간 최대 시간이 38분이야. 19분 이상 날아가면 바로 갔다 와야 돼. 떠가지고 이까지 19분 그러니까 18분이면 2분 전투할 수 있고 18분 걸리면 이거 만들어가지고 뭐 AK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은 기본이고 우리가 아는 그 통영함 물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구조함을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짓들을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안보가 아니라 안보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법위에서 최선을 쓰고 아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많이 써라. 그거 하는 게 헌법이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내가 세금 안 올리고 빚 갚으면서 정부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빚 낸 것도 아니고 아끼고 아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게 이게 진보가 한 짓이에요? 이건 보수가 한 짓이에요. 보수라고 생각되면 박수하고. 저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정상성을 확보하는 것. 제가 새로운 거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써놓은 거,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이름에 써놓은 거, 우리가 상식과 원칙이라고 하는 합의한 가치에 부합하게만 하자, 제발. 경제 영역이든 사회 영역이든 뭐 어느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제발 좀 하자라고 하는 게 진보인데 근데 다 보수인데 근데 저를 자꾸 진보라고 하는 인간도 있어요. 저를 진보라고 하는 인간들이 누구일까요? 가짜보수. 바로 그겁니다. 가짜보수. 지가 보수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물론 저도 진보적 요소가 있긴 한데 진보적 요소와 보수적 요소가 다 있으면 다 뭉뚱그려서 그 중에 어떤 요소가 강하냐를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진보적 요소가 적지 않죠. 있는데 보수적 요소가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의미에. 그런데 저를 굳이 진보 그리고 빨갱이 종북 좌파 이렇게 모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면 가짜 보수들입니다. 바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쳐내야 될 이번에 정말 위대한 혁명의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할 때 합의했던 민주공화국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의롭고 임금과 복지가 있는 평화로운 통일국가 라고 하는 우리가 합의한 거 이거 처음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기득권을 확대해가지고 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해왔단 말이에요. 계속 확대해오고 우리 점점점점 어려워지고 요 뿌리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친일 내국 세력. 그리고 그것들이 얼굴 바꿔가지고 일본군 장교가 국군 옷을 입고 군사 쿠데타를 했죠.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 박정희라고 혹시 못 들어봤어요? 이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 출신인데 결국 친일 아니에요. 친일 내국 세력 아닙니까? 독립군 때려잡혀요. 천황에게 견마지로를 당하겠다고 혈서를 쓰겠다. 신문에 났죠, 일본 신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일본 육사에 입학 연령을 지난 상태에 지원했습니다. 특혜로 들었어요. 혈서 견마지로 이걸. 말과 개처럼 기어서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거 쓴 바람에 그 일본이 특혜 입학을 시켰어요. 특혜 입학. 나이가 지나면. 그 철저한 일본을 이름을 주고받겠다. 이 사람 일본 이름이 2개라던데? 잘 모르겠는데. 뭐 이때 그다음에 또 바꾼 게 있더라고. 다른 사람은 강제로 한 번 바꿨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2번 바꿨어. 그래서 이런 사람. 또 그 다음에 이들과 함께 같이 놀던 또 후예 세력들이 광주에서 학살하고 또 권력을 뺏어갔죠. 근데 이 자들이 계속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얼굴만 바꿔서. 근데 이 자들이 했는 거는 주로 불법, 탈법, 편법, 특혜, 반칙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들이 부당한 이익을 계속 얻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청소할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이 촛불의 진짜 위대한革命이죠. 왔는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영역은 사실은 보수 영역이 아니고 이 쓰레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얼굴로 치장을 하고 은폐하고 있는 그 안에 숨어있는 이 수구 기득권 세력, 부패 기득권 세력들을 이번에 골라가지고 드러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정치의 영역도 부술 것이고 경제 영역이 주로죠, 주로. 사회 영역에도, 역사 영역에도, 문화 영역에도 다 침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정치 영역, 그 다음 단계는 경제 영역. 그러면 누가 그래요? 이걸 어떻게 쳐내냐? 구체적으로 말은 그런데 그거는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것이 그들을 제압하는 겁니다. 공정한. 부당한 경쟁을 못하게 법을 어기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그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죠. 희망을 갖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숨어있는 그 부패 기득권 세력들을 각 영역에서 찢어서 찾아내서 제거하고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저 자꾸 여러분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재명은 진보인데 이런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보수의 영역을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보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정의당 정의당 어디였더라? 정의당 위원장 계시는데 어디 정의당 위원장이 저기 우리 정의당 잡으라고 박수.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도 있나? 그런 것이 생겼는데. 이런 데가 진보지. 거기 진보, 그런 보수. 새로운 질서 만들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진짜 더 좋은 질서가 뭐냐? 우리는 일단 현재 안정적으로 현재 질서를 깔끔하게 잘 유지하자. 법대로, 규칙대로, 하면 대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이게. 근데 지금은 뭐예요? 법인들, 대기업 법인세 올리지 않는데 죽으라고 만나는 인간도 있어. 이게 보수입니까? 기득권 세력들, 기득권. 제가 세금 내기 나와서 지금 잠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증세하자는 쪽입니다. 대놓고 나는 증세하자예요. 왜? 이걸 피하면 안 돼요. 우리 국민대중들 믿고 진실을 알려주면 국민대중들이 제대로 선택한다고 난 믿어요. 요즘은 옛날처럼 국민들이 흩어진 모래알이 아니다. 각각의 개인들이 네트워크로 신경만 그냥 조밀하게 형성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 우리 아바타 있죠, 아바타. 아바타에 나오는 그 종족들처럼 손을 잡으면 딱 교감이 돼. 응? 거기는 막 즉각이 돼요. 뭐 신경선도 직접 머리에서 더 꽂아 연결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네트워크와 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 거의 교감하고 잡아요. 그래서 진실과 고의가 쉽게 가려져요. 그리고 합리와 불합리가 쉽게 결판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뭔가 하나의 주장을 내세워서 관찰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 대중들은 흩어진 모래알이 아니고 집단 지성을 가진 유기적 인격체다. 진화했으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진짜 믿어요. 정치, 평론, 조직, 세력, 언론 안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상한 짓 하죠. 좀 미쳤다. 그래, 저런 사람 안 겠냐? 제가 모든 사람들이, 아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니, 뭐, 그냥 거국 중립 내각이나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지, 할 때 제가, 이거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돈 받아먹고, 돈을 받아먹고, 하네. 그러면, 지가 두목이게 지가 시켰어? 안정부가 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구속해야 된다, 이거. 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정비시 터지고, 정치 터지고, 교도 힘들고.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이걸 원한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은 이걸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고 그냥 좀 내치는 거죠. 왜? 집단 지성을 가진 유기적 인격체인 국민 대중을 믿는다. 여러분들 믿고, 그래서 진실을 대중한테 얘기하십시오. 공물 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하다못해 어디 게시판에 댓글이라도 써요. 다 본다고 그래요. 게시판, 카페 글도 쓰고, 기사에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좀 내 거 한번 읽어주고 그러세요. 일단 강사를 안 받을 테니까, 매일 한 번씩만 이제는 그 기사 찾아가지고 좋아요 한 번씩만, 그래요, 그날인데. 댓글 하나 써주고 그러세요. 제가 막 턱도 없이 막, 내 철검에도 맞았는데 때렸다고 막 거짓말 그러면,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일단 이 집단지성을 가진 유기적 인격체로 진화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도 저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대중이 내려간 거죠. 민주당은 사실 이길 선거인데 정치 기득권을 가지고 대중의 뜻을 막았기 때문에 져버린 겁니다. 최종적으로. 버니 샌더스가 후보돼서가 이겼겠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중을 무시했죠. 이거 믿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노동 얘기도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이 노동 얘기하는 거 봤어요? 절대 안 합니다. 표 떨어질까 봐. 빨갱이 보니까. 제가 이 정면 돌파라고 하죠. 노동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노동자라고 임금 받는 사람이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 그 중에 아까 비정규직으로 월급 보수 절반만 받는 사람이 900만 명이에요. 이 900만 명을 이렇게 계약서 하나 잘못했다는 이유로 보수의 절반만 받으면서 미련 없이 살아가 처음보다 눈물 찔찔 흘리고 그나마 잘리려고 전쟁 근무하는 나라를 놔둘 거예요? 이게 이 나라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정면으로 돌파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종북이죠, 종북. 이 종북몰이가 이게 가짜 보수들.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전가의 보도입니다. 뭐 좀 마음에 드는 거 빨갱이지. 전에 빨갱이 아니라 빨간색 잡고 생각하잖아요. 지가 빨간색을 쓰잖아. 그래서 요새는 빨갱이라고 안 해요. 종북이지. 너 북쪽을 좋아하는 북쪽 보고 있으면 역시. 종북. 종북 아니라고 계속 종북이에요. 종북 아닌 거 증명해봐. 증명해보세요. 종북 맞네. 김일성 개새끼 한번 해봐. 못하잖아. 종북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종북 얘기만 하면 다 도망갔어요. 종북 놀이는 고지전으로 치면요, 이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즉 기득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기관총을 설치해놓은 토치카 같은 거예요. 이건 절대로 파괴 안 돼. 거기에 막 죽도록 끼워 출탄을 가넣어서 그걸 파괴하지 않나. 절대 고지가 점령이 안 돼요. 그걸 피해서 고지 점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지를 점령할 수 절대 없는 지역에 이걸 설치합니다. 군대 갔다 오죠. 저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보기 오해하지 마니까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면제. 좀 우스워요. 명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비웃는 느낌이더라. 그런데 이거를 피해서 지금 고지를 점령해보겠다고 우리 계속 시도합니다. 근데 지금 안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합니다. 종북몰이. 종북몰이는 헛개비예요. 실체가 없다고.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측은하에 할지언정 북한을 무지편적으로 따르는 종북하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종북몰이라는 건 진짜 나쁜 놈이지. 그런데 계속 하잖아요. 왜? 피합니다.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이 헛개비를 이용한 공격을 당사자가 딱 보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장난하지 마. 이러면 다시입니다. 그런데 피하잖아요. 이제 피했어. 잘 피하는구나. 다음에 더 큰 걸로 해버려. 또 해버려. 이러면 나중에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걸 보기만 하면 도망갑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이 남북 분단을 위하고 종북몰이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 분단 세력들, 분단 포착화 세력들이 쓰는 전통의 비법이거든요. 이걸 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그만이다. 원래
저는 팀플레이를 언제나 중요한 사람인데, 하다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어떡합니까? 정치라고 그러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팀이 이기도록 하고, 그런데 내가 MVP 안 되고 그만이지 뭐, 내가 MVP 안 되면 안 해, 이런 것도 아니고, MVP 되려고 팀에 손상을 주고 그러면 팀이 이겨요. 총력을 다해 이길까 말까 한 게 원래 팀플레이. 나는 상관없다. 내가 반드시 이거 종북몰이 하는 이 토치카를 내가 깨버린다. 네?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종북몰이 당했고, 이 근처에 있는 분 아실까요? 나눔환경이라고 그래. 청소 용역 좋다고. 그 회사 왜 일거리를 줬냐? 거기 민주노동과 당원이 2명 있는데 70명 중에 2명 있다. 정부이 자금줄이다. 이걸 3년을 한 게 3년을. 그래서 제가 반박을 해도 지금 반박이 안 돼요. 내가 서울신문만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내가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간담회 하면서 이건 사실 이런 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랬더니 한 면으로 카더라 나한테 불려가 다 쓰는 끝에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부인하였다. 딱 하셨어요. 끝에 한 페이지. 그리고 딴 데만 3개, 4개씩 다 써요. 3일 동안 열두고 있었어요. 제가 종북이 됐죠.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다 제가 작년에 결국은 서울지검에 끌려가서 보신 분 있죠? 서울지검에 도와주시면서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그전에도 제가 많이 했죠. 민주노동당하고 내가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정책연대에서 당선됐다고 나하고 종북 했는데 내가 종북이면은 그 민주노동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보니까 정책연대 해가지고 참여정부 때 뭐 공동대응을 했더구만. 그래서 사진 하나 찾아가지고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원조 종북이야. 맞죠? 그러다가 작년에 서울시민 들려가면서 이제 막판 마지막 스트레이트를 날렸죠. 그것을 날렸죠. 그 회사가 제가 일거리를 주고 있는데 매년 용역이 청소용역이니까 청소 노동자한테 청소 용역을 줬거든요. 제가. 청소 노동자들이 만드는 회사예요. 얼마나 착한이란 거예요? 착하지 않아요? 이거 중간에 뭐 어떻게 보잖아. 중간 착취가 불가능하죠. 청소 노동자들이 만드는 회사가 청소 노동자들이 직접 일을 하지 않으면 자격을 안 줬습니다. 현장 청소를 종사한 자가 70% 이상일 거예요.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회사에 청소 용역을 주니까 그 회사 주인들이 다 청소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정말 보호적인 사람이죠. 전국에 지금 막 배우라고. 이명박이는 내가 한 줄도 모르고, 자, 저렇게 좋은 제도가 있냐, 저 성남과 다 뺏겨라. 이렇게 국무회의 지시해가지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성남에 벤치마킹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난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한편, 다른 쪽에는 이재명이가 그 회사에다가 일거리 주니까 종북이라고 계속 종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길게 하면 자꾸 편집해가 없던 소리 아니다. 아, 종편인데 생중계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야, 잘 됐다. 얘기를 하면서요. 그 회사에 일거리를 주고 있는 이재명이 종북이면 그 회사에 지금도 보조금 주고 있는 박근혜는 고정가치입니다. 생방송을 하는 데다가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봐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종북몰이 안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뭐 북한 얘기하면 나오고 종북 그러고 너네 전에 북한에다가 돈 주고 총 쏴달라 그랬지 너희들. 총풍 사건이라고 했지. 북풍 사건. 국가 안보를 사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니네들이 진짜 종북이야. 계속 트위터 페이스북에 나왔습니다. 나한테는 종북 얘기를 안 해. 그래서 하면 내가 하기를 기다려. 해야죠. 하기만 하면 너 전에 총 쏴달라고 그랬지. 너 북한에다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했지 분명히. 너 총풍 사건 있어요. 내가 계속 그 얘기하고. 니네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분단 세력이다. 니네들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냐. 통일 안 되는 게 니네 이익이라서 내 통일 막고 있지 않냐. 맞잖아, 내 말이. 네?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는 안 해. 그래서 제가요, 그다음부터는 종북 공격을 안 하는데 제가 재산이 종북 공격을 당해서 커온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근데 사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요새. 사드 이게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 게 아니라 북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위한 공조가 중국이 이탈하면서 북한이 더 유리하게 된다. 한반도 안보에 도움은 안 되고 미국하고 일본만 좋고 우리는 경제 제재 당하고 안보상 더 불리한 상황이 됐으니 손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내 말 맞아요, 저래요. 이렇게 하면 다른 정치인들 사드 얘기 안 합니다. 잘 안 해.
나는 이게 초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좀 정부를 좀 까달라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그래 안 되겠다. 한번 당해야 내가 지지율이 오르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결정적인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성주로 가자. 성주 사드 배치하는 데 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성주로 갔어요. 성주하고 김천에 가가지고 저한테 비 오는데 막 사드 하면 안 된다고 마이크 잡고 막 난리를 쳤네요. 아무도 보도를 안 해줘.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깨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또 하나 깨야 될 게 종북, 노동 이런 게 있는데 재벌 해체 이 얘기를 하자. 재벌 체제 해체. 재벌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재벌 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재벌의 부당한 지배 간섭 구조를 깨자.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자.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저는 신화를 깨자. 내가 사실 막 뭐 얘기하는 지금 잊어버렸어. 뭔 얘기가 될까지 모르겠네. 내가 가끔 그래요. 재밌지 않은 얘기니까. 논문 쓰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근데 학술 발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질문 기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보수와 진보 논쟁 이런 거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상당히 정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세 얘기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정세 얘기하면은 반기업이라고 몰릴까봐 또 노동단체 만나고 노동 얘기하는 친노동 빨갱이 좌파 소리 들까봐 노동 얘기도 절대 안 하고 정세 얘기도 절대 안 하고 아시죠? 그런데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선의를 가지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로 초고소득자에게 세금 걷어서 전부 한꺼번에 같이 살자고 했는데 이게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예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2% 정도에 받아야 됩니다. 98%는 아무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온 국민이 저 세금 폭탄이라고 자기는 해당도 없는데 자기 혜택 볼 건데 전부 욕을 합니다. 상속세 얘기하더라고요. 상속세를 강화해요. 그때 당시에는 상속세가 8억까지는 면세예요. 지금 15까지가 면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3채 갖고 있잖아요. 4채 정도 갖고 있자면 해당이 없어요. 상속세 해당이 있는데 이 10억이요. 근데 8억이 넘는 쪽의 상속세를 좀 걷어갔지. 거의 안 하니까.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뭘 하자 했더니 아무 해당도 없는 온 국민이 욕을 해요. 반기업자, 친노동, 좌파 이렇게만 몰리니까 그 후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걸 깨야 된다. 제가 정세를 하는데 두 가지가 돼요. 지금 저는 두 개까지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정세 첫째는 법인세를 정세를 하는데 법인세 정세한다고 성질을 깝니까? 보통의 법인들이. 우리나라 59만 개 있거든요. 이 59만 개 중에 흑자를 내고 있는 데가 얼마 없어요. 그 중에서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데가 440개밖에 없어요. 0.07%.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데를 500억 이상에 대해서만 현재보다 8%만 증세하죠. 그러면 15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 440개만 500억 이상에 대해서 증세하죠. 이러면은 440개는 열받겠지. 그래서 이번 440개밖에 없잖아요. 물론 뭐 대기업 재벌이고 이러니까 막 안 되시게 한 이재명이 와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 같으면 당했어요. 막 언론에서만 제가 정치하려고 그런단다. 막 저희 반기업적이다. 투자를 위축시킨다. 경제를 망친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막 넘어가는데 요즘은 뭐가 있어요? SNS가 있죠. SNS. 요걸로 아니 440개만 하자고. 아니 그리고 500억 이상 흑자 나는 거에 8%만 더 내라고. 적자 나는 데는 안 내도 됩니다. 59만 개 중에 440개만 대상이에요. 당신이 해당 없어요. 우리가 해당이 되는 데나 딱 두드려보세요. 영업흑자, 영업이익 500억 이상 내는 회사만 해당되니까 다른 데 걱정을 안 하겠죠. 공격에 동조를 안 하죠. 저는 정보가 왜곡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가 있는 데서 속아가지고 언론에 속아가지고 다 막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그 세상이 바뀌었어요. 국민들 아까 뭐라 그러죠? 집단 지성을 갖춘 유기적 인격체. 여기를 믿고 객관적인 정보를 투여하면 이 사람들이 좋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정면 돌파. 또 한 가지는 과세표 중이죠. 뭐 이것저것 떼고, 세금 내는 기준으로 1년에 10억 이상 버는 사람. 선생님 얼마 보세요? 한 5억 보시나? 우리 학생? 무식이요? 10억 이상은 우리 주변에 눈을 씻고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 1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10%만 더 내잖아. 그 부분만. 이게 2조 4천억 나옵니다. 근데 대상자가 놀랍게도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6천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세금 대상자가 2,700만 명인데 6천 명, 0.02%, 만분의 2, 5천분의 1, 만 10억 이상 몫에 대해서만 10%만 더 내주면 2조 4천억이죠. 이 두 개만 합치면 17.9조, 한 18조 생기거든. 이 18조 생기고 우리나라의 내년 국가예산이 400조예요. 내가 성남시 살림을 해보니까 성남시 살림에서 7% 정도를 아끼고도 살림이 다 되더라고요. 국가예산은 사실 더 낭비용이 많거든요. 4대강, 자원외교가 방위비리 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돈이 썩고 나니까 창조경제인지 무슨 이상한 경제제가 순식간에 막 줘버려 이러지. 이런 짓 안 하고 낭비용이 훨씬 많으니까 10%만 아낀다고 생각합시다. 얼마예요? 40조. 그래서 내가 팍 깎아서 55% 해내, 앞으로. 20조. 합치면 얼마예요? 40조입니다, 40조. 이 40조로 뭘 할 수 있냐? 지금 기초연금. 20만원씩 준다고 뻥쳐가지고, 한 다음에 거짓말 했죠. 이 20만원씩 다 받는 사람이 40%밖에 안 됩니다, 대상자에. 이거 제대로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주고, 부부 노인은 한 6, 70만원 정도만, 그래서 사실 이거 노인보험 빅으로 확 줄여주잖아요. 이거 얼마 드냐면, 한 4조, 5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150만 명이 혜택 받는다는데, 그 사람들 한 2배로 늘려주는데도 한 5조 정도. 청년배당 있죠? 성남시 가보면 부럽죠, 여러분들. 약 올리죠. 약 올릴 거야. 근데 이 청년배당을 성남시에는 24세 한개 연령돼서 100만원 주는데, 100만원. 성남시에서 110억 정도 들어요. 실제는 100억 덜 들어, 100억. 안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상. 근데 이걸 전국에 확대한다. 6,500억입니다. 한 개 연령에. 그러면 인생 확 써가지고 6개 연령으로, 예를 들면 20, 19, 20, 고등학교로 한다면 19, 20, 21, 22, 23, 24, 이렇게 24세까지. 우리 법이 24세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5개 연령으로 확장해봐야 3.5조밖에 안 돼요. 5개 연령의 모든 청년들한테 1년에 100만원씩, 분기별로 25만원씩 줘가지고 책 사봐라, 알바 좀 덜 해라, 연구도 좀 하고, 친구하고 데이트도 좀 하고, 여자친구도 사귀어서 좀 애도 좀 해놓으냐? 이렇게 하는데 4조가 안 된다. 지금 아동수당이에요, 아동수당. 한 10만원씩 더 주자. 그냥 애 키우는데. 그것도 한 3, 4조 줘. 그러면은, 그러고도 얼마나, 아직 20조쯤 나오는 거라, 아마. 특별한 부담도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엄청난 혁명적 조치를 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남의 거 뺏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정도만,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만 해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혁명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야죠. 네?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격차가 큰 이 나라를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기여한 만큼 배분받는 공정한 나라로 만드는 것,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정치인 좀 잘 뽑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이번에 박근혜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내쫓아서 우리가 이 나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